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 단어에 얼마나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 다들 원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어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그냥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어림도 없죠. 자유라는 이 개념,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네, 뭐든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전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방해나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딱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freedom이라는 말이 liberty랑 똑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independence나 autonomy와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차이점들이 숨어 있어요. 보시면 자유에도 정말 여러 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freedom은 제약이 없는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상태를 말해요. 반면에 리버티는요, 법이나 사회 같은 어떤 틀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에 더 가깝죠. 그리고 인디펜던스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것, 그러니까 자립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토노미는 좀 다른데 이건 스스로를 다스리고 결정하는 내면의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부 제약이 없는 것과 내 안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 이 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유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거라는 관점인데요. 그 힌트가 바로 우리가 쓰는 말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보면 자유는 그냥 편안하게 얻는 게 아니라 마치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무언가처럼 표현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자유를 향한 투쟁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요. 족쇄를 끈다, 이 표현이 대표적이죠. 이건 말 그대로 과거의 억압이나 한계에서 아주 극적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표현은 독립을 선언하다인데요.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나 이제 자유야 하는 걸 넘어서서 나는 이제부터 내 길을 간다고 세상에 딱 공표하는 거죠. 굉장히 주체적인 행동이에요. 자유를 향한 과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억압에서 그냥 벗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주도권을 잡다, take the reins 라는 표현이 이 의미를 정말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예전에 말을 몰 때 고삐를 쥐고 방향을 정했던 것처럼 이제 해방된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직접 잡고 이끌어 나간다는 뜻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투쟁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그 자유라는 거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에는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가 뭘 느끼는지 그 경험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표현만큼 자유의 느낌을 잘 살리는 말이 또 있을까요? 새처럼 자유롭다. 정말 어떤 짐도 걱정도 없이 헐헐 날아갈 것 같은 그 가볍고 기쁜 감정, 그 해방감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죠. 하지만 자유가 그냥 한순간의 짜릿한 감정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 길을 걷는다는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자유면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켜나가고 실천해야 하는 끝없는 여정과 같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표현, 자유의 불꽃놀이. 이건 자유가 주는 집단적인 환희를 정말 멋지게 표현한 말 같아요. 억압의 시대가 끝나고 사회 전체가 다 함께 터뜨리는 그 희망과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그려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쩌면 자유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제의 불꽃놀이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말은 자유가 그냥 공기처럼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섹션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큰 자유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맞습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 강력한 힘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무게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럼 자유와 책임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할 책무가 따르는 거죠. 이 둘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단어 뜻 몇 개 더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유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역사책이나 뉴스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요.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그 주제를 훨씬 더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내 생각을 더 논리적이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됐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